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초구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되었는데요.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하지만 정말 요상한 시댁을 만나 전 한동안 큰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고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진 시댁이라고 할까요? 특히 가장 문제였던 것은 저희 부부에게 무슨 맡겨놓은 것이라도 있는 것처럼 능력도 없고 개차반인 성격 때문에 아직 결혼도 못하고 혼자인 시숙을 자꾸만 저희 남편과 저에게 책임지라고 강요했던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저희가 시아주버니의 부모도 아닌데 말이에요. 뻔히 차이가 보이는데도 시부모님은 누가 봐도 저희 남편보다 한참 부족한 시숙을 저희 남편보다 잘났다고 추켜 세우며 차별하고 무시하기 일쑤였죠. 그런데 그런 시댁에 제가 아주 크게 한 방 먹이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주 속이 시원하다 못해 10년 아니 10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간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지금부터 그때의 일을 구독자 여러분께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남편과 만난 것은 한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였습니다. 서글서글한 호감 가는 인상의 남편은 만날수록 정말 진국이었죠. 남편도 다정하고 밝은 성격에 제가 좋다면서 저희는 만날수록 서로에게 빠져들게 되었어요. 남편은 무척이나 어른스러웠는데 그 이유를 남편과 사귄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나이에 비해 무척 성숙하고 믿음직한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장남이 최고라 생각하는 시부모님의 심한 차별로 남편은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라 스스로 뭐든 척척 해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인지 능력 있고 잘생긴 건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남편은 어딘지 모르게 가끔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저희가 결혼을 이야기할 시기가 왔는데도 선뜻 제게 청혼을 하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남편과 형에 대한 시부모님의 차별이 심하니 남편이 당했던 일을 저까지 결혼해서 당하게 될까봐 청혼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먼저 남편에게 청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과 결혼한다면 분명히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강한 확신이 들었거든요. 미안해 자기야. 난 그럴 수 없어. 결혼해서 누구 고생시키라고 내 주제에 결혼을 해. 그러다가 자기까지 우리 부모님이랑 형 때문에 고생하면 어쩌려고. 자기 나랑 결혼하고 나서 혹시 시댁이랑 나랑 문제 생기면 시댁 편 들 거야?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내가 왜 부모님이랑 형 편을 들어? 무슨 일 있어도 자기 편을 들어야지. 그러면 뭐가 문제야? 누가 뭐라 그러든 우리 둘이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잖아.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형은 형이야. 그분들 때문에 왜 자기가 결혼도 못하고 피해보고 살아야 하는데? 힘든 일 있어도 우리 같이 이겨내며 살면 돼.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나 정말 자기랑 결혼해도 돼? 나 같은 놈이 자기같이 좋은 사람과 결혼해도 되는 거냐고. 당연하지. 자기도 내겐 누구보다 완벽하고 멋진 사람이라고. 고마워 자기야. 나 정말 한평생 자기만을 위해 살게. 자기 위해서라면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부모님이든 형이든 누구도 당신 괴롭히지 못하게 지키면서 살 거야. 앞으로는 나만 믿으라고. 우리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상견례 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죠. 그런데 시댁에 들어선 순간부터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였는데도 시어머니와 시숙은 저를 맞이할 생각도 안 하고 시숙이 글쎄 시어머니 다리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왔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관심한 모습이라고나 할까요? 아무리 남편에게 관심이 없어 저를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그렇지 사람으로서 지킬 최소한의 예의라는 게 있는데 말이에요. 둘째 왔냐?
네 옆에 있는 아가씨가 너랑 결혼할 새아가인가 보네. 조금만 기다려라. 네 형이 지금 TV 보고 있어서 다 보면 그때 밥 차려줄게. 그나마 저희를 제대로 맞이해 주신 분은 시아버지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현관문 앞으로 마중을 나와 저희를 맞이해 주었으니까요. 어서 와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아빠, 나 목말라. 시원한 음료수 좀 갖다 줘. 과일 주스 말고 사이다로. 알았어. 우리 장남이 가져달라고 하면 이 아빠가 바로 가져다 줘야지. 그러면 두 사람 편히 앉아서 잠깐 쉬고 있어요. 하지만 황당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죠. 저는 순간 TV 나오는 시트콤을 보는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왔다고 차려진 밥상에 놓인 반찬들이 전부 매우 이상했거든요. 비엔나 소시지에 돈가스에 무슨 어린애 밥상 같았다니까요. 그리고 그 밥상이 차려진 이유를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또 내가 말한 그 비엔나 소시지 안 산 거지? 거기 소시지가 제일 맛있단 말이야. 미안해. 다음에는 엄마 꼭 거기 걸로 사다 줄게. 엄마가 동네 슈퍼랑 마트까지 다 뒤지면서 찾아봤는데 똑 떨어졌는지 없어서 그랬어. 그거 말고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다른 것도 많잖아. 오늘은 일단 그걸로 해서 밥 먹자. 알겠지? 둘째야, 네 형이 이 비엔나 소시지 안 먹는다고 하니까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자가 너도 알아서 챙겨 먹고. 난 우리 첫째 아들 챙겨줘야 해서 바쁘니까. 엄마, 형이 무슨 어린애야? 알아서 먹겠지. 그리고 오늘 엄마 며느리 될 사람 데리고 온다고 했는데 음식들이 이게 다 뭐야? 우리 집에 무슨 초등학생 어린애 살아? 형도 그 나이 들었으면 이제 철 좀 들어. 엄마한테 반찬 투정이나 하지 말고. 한두 살 먹은 것도 아니고 창피한 줄 알라고. 남편은 그 일로 저한테 굉장히 부끄러워 했습니다. 누가 봐도 시부모님이나 시숙이 하는 행동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시아주버니는 그 당시 30대 후반으로 곧 40주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그것도 자기 재수씨 될 사람 앞에서 반찬 투정이라니 철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이었죠. 더군다나 그런 시아주버니의 비유를 맞추며 어린애 대하는 듯이 하는 시부모님의 태도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부모님의 시아주버니와 남편을 향한 차별은 매우 심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부모님의 차별이 좋은 점도 있었어요.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관심이 전혀 없으니 저 또한 딱히 시댁에 신경 쓸 일이 없더라고요. 남편은 말 그대로 내놓은 자식처럼 방치되고 있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잘 되었다 싶었죠. 남편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건 사실이었지만 이상한 데다가 간섭까지 하는 시댁을 만나 고통스러우니 무관심한 시댁이 훨씬 편하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앞으로도 시댁 일로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을 거라 여겼으니까요. 시댁 식구들은 시부모님 생신이나 명절 때 잠깐 보면 되는 대면대면한 사이로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해 아이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오순도순 살고 있었는데 일이 터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9년 정도 되었을까. 시댁에서 저에게 전화를 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왔던 것이죠. 가영아, 나다, 네 시어미.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어머니, 갑자기 전화하셔서 안 되겠다니 뭐가 안 되겠다는 말씀이세요? 너도 알고 있지? 네 시아주버니가 얼마 전에 회사 관둔 거. 그래서 나랑 네 시아버지, 시아주버니 이렇게 우리 셋이 가족회의를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게 억울한 일 같아서 말이야. 그래서 우리 셋이 결정한 일을 가영이 너에게 통보하기 위해 바로 전화한 거다. 네? 어머니, 도대체 뭐가 억울하고 어떤 걸 통보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솔직히 이건 정말 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나도 참고 참다가 이야기한 거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첫째가 네 남편인 둘째보다 훨씬 잘났지 않니?
둘째보다 인물도 좋아서 떡두꺼비처럼 잘생겼지, 능력도 있지, 성격도 좋지. 그런데도 둘째가 먼저 창가를 갔잖니? 그것도 예쁘고 참한 너 같은 아내가 잘 나가는 회사 사장인 장인까지 두고. 그래서 그 이유를 우리 셋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바로 답이 나오더구나. 그 답을 나눈 순간 어찌나 기가 막히고 억울했던지 그동안 우리가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라 참아왔다 싶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 애가 저랑 결혼한 건 그냥 우리 둘이 좋아서 연애해서 만나서 하게 된 거고, 그렇게 결혼했더니 우연히 저희 아빠가 회사 사장님이었던 것뿐인데 뭐가 억울하다는 말씀이세요? 얘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 정도 설명했으면 바로 이해해야지. 그게 전부 다 우리 첫째가 희생해서 둘째가 잘 된 거 아니야? 막말로 둘째가 우리 첫째 아니었으면 지금처럼 잘 나갈 수 있었겠어? 좋은 대기업에 취직해서 일할 수 있었겠냐고. 지금 둘째가 너를 만나 잘 살 수 있었던 것도 다 형인 첫째가 잘 이끌며 가르쳐왔기 때문이란 이 말이다. 지 잘난 형 때문에 보고 배우고 커서 너처럼 예쁜 아내 떵떵거리고 사는 처가까지 둘 수 있었던 거라고. 그런데 우리 첫째는 동생 챙기느라 정작 본인은 챙기지 못해서 이 꼴 나고, 형보다 동생이 더 잘 나간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우리 첫째가 둘째와 비교해 넘치면 넘쳤지 부족한 게 뭐가 있니? 억울하게 둘째 때문에 지금까지 결혼도 못하고 이 불쌍하고 속없는 자식이 동생이 뭐라고 그렇게 살뜰히 챙겨서는. 그런데도 둘째는 재형이 지 때문에 희생하느라 직장까지 관두고 아직 혼자인데 감사한 줄도 모르고 전혀 신경도 써주지 않더구나. 사람이 은혜를 입었으면 갚아야 하는 거 아니니? 네 남편이 양심이 있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정말 해도 너무한다. 네? 아주버니가 희생이요? 어머니, 아주버니께서 도대체 저희 남편 위해서 무슨 희생을 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어머님, 아버님 모두 아주버니 신경 쓰시느라 남편이 어려서부터 거의 혼자 알아서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자꾸 챙기는 버릇을 들여놔서 아주버니 혼자 못하는 것들이 많아 두 분이 안 계실 때는 주로 남편이 아주버니를 챙겼던 걸로 아는데 언제 아주버니가 저희 남편을 챙겼다는 거예요? 아이 됐고, 네 말은 듣고 싶지 않으니 그만해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아무래도 카영이 네가 네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팥값 싸던 회사 우리 첫째가 일할 자리 하나 좀 만들어줘야 할 것 같다. 잘 나가는 네 친정 턱 좀 보려고 하니 팥값 싸던 게 잘 얘기해 주거라. 우리 큰아들이 둘째인 네 남편과 다르게 잘난 거 너도 알고 있지? 좋은 자리로 알아서 챙겨줘야 한다. 20년 꽉 채워서 일한 경력도 전부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연봉 책정할 때도 당연히 그 경력도 인정해줘야 하고, 우리 아들 경력 정도면 직책은 적어도 팀장 이상 직급 정도는 준비해야 할 거다. 우리 아들 수준에 맞게 일자리를 준비하란 말이야. 내 말 뜻 알겠지? 그러면 난 너만 믿고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으마.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고 저는 너무 황당해 한동안 가만히 전화기만 붙잡고 있었어요. 그동안 남편과 시아주버니를 그렇게 차별해서 키워놓고 이제와 억울하다니요. 도대체 무엇이 억울하다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더군다나 시아주버니가 언제 저희 남편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인지 그 말도 너무 터무니가 없었고요. 사실 저희 아빠는 회사 대표로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빠 회사는 IT 관련 기업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곳이었습니다. 제법 잘 나가는 회사라서 그런지 시부모님은 그런 회사 사장 딸인 저를 며느리로 두게 된 것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께서 저희 아빠가 회사 대표라는 이유로 막무가내로 저에게 시아주버니를 취업시켜달라고 요구해왔던 겁니다. 시아주버니가 했던 일은 저희 아빠 회사가 하는 일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일을 남편에게 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 일자리를 자기한테? 그것도 아빠 회사 관련 일에 경력도 없는 시아주버니를 팀장을 시켜달라고 하시는 거야.
여보, 그런 일 신경 쓰지 마. 우리 가족들 말도 안 되는 요구 들어줄 필요 없어. 그리고 만약 그 일로 우리 부모님이 자기 계속 괴롭히면 나한테 바로 말해. 내가 절대로 그렇게 못하게 막아줄 테니까. 알겠지? 응, 알겠어.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추가로 저한테 다른 것을 요구하는 문자였는데 그 내용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가영아, 너에게 한 가지 더 추가로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서 연락했다. 네 시아주버니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니 네가 여자를 좀 알아봐줘야겠구나. 우리 첫째 눈 높은 거 알지? 얼굴 예쁜 건 기본이고 서울 4년제 대학 졸업에 적어도 너희 집보다 집안도 좋아야 할 거다. 너희 집이 제법 잘 사니까 네 주변에 결혼 안 한 괜찮은 여자들도 많을 거 아니니. 그러니까 잘 알아봐야 한다. 둘째보다 우리 첫째가 더 잘났으니 그 정도는 돼야 우리 첫째랑 맞지 않겠니? 네 시아주버니가 특별히 요구한 거니까 잊지 말고 명심해서 가슴에 뜻을 깊이 새기거라.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저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아예 답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궁금했는지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친정아버지한테는 말씀드려봤니? 어머니, 죄송한데 저희 아빠한테 말씀 안 드렸어요. 아주버니를 팀장급에다가 연봉도 직장 다니 20년 경력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하셨는데 아주버니 하셨던 일이 저희 아빠 하는 사업이랑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일이라 그 경력을 인정해드릴 수 없겠더라고요. 그러니 더더욱 팀장은 시켜드릴 수 없고요. 뭐라고? 그러면 아직 제대로 박하사돈께 말씀도 안 드렸다는 이야기냐? 네, 참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여자 알아보라고 한 거는 그거는 어떻게 됐니?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것도 알아보기 힘들어요. 아주버니에게 소개해줄 마땅한 여자가 없더라고요. 왜? 우리 첫째가 너무 잘나다 보니 제대로 수준에 맞는 여자를 구하지 못했나 보구나. 그러면 수준을 좀 낮춰서 가영이 너희 집 조건 정도로 맞춰서 알아봐 주는 건 어떻겠니? 어머니, 그게 아니고 아주버니 지금 가진 조건으로는 너무 차이가 나서 소개해드릴 여자가 제 주변에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주버니 같은 분 아무 여자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뿐더러 소개해줬다가는 제가 욕먹는다고요. 아주버니 지금까지 직장만 다니셨지 혼자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양말 하나도 혼자 못 찾아 신어서 매일 어머니가 찾아줘야 하는 남자랑 누가 요즘 결혼하려고 하겠어요? 그러신 분이 결혼해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 가정을 책임지고 살 수나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아주버니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결혼하고 싶은 거면 본인이 알아서 결혼할 상대를 찾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주버니가 여자분을 못 만난 걸 저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본인도 못하는 일을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게다가 여자가 무슨 물건도 아니고 구해오라니요. 그러면 우리 첫째가 뭐가 부족해서 둘째보다 못하게 살아야 하니? 둘째 신경 쓰느라 지금까지 결혼 못한 것도 억울한데 그럼 앞으로도 평생 혼자 살라는 그 말이냐? 둘째 때문에 이렇게 혼자 있게 된 우리 첫째 인생은 누가 책임져 줄 거냐고. 솔직히 둘째보다 잘난 우리 첫째가 잘 돼야 말이 되는 거 아니니? 그래야 세상 이치에도 맞고 공평한 거지. 아니요, 어머니. 세상 이치에 맞으려면 아주버니가 누구한테 의지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노력해서 결혼할 여자분을 만나는 게 맞는 거라고요. 직장도 결혼도 아주버니 스스로 노력해서 찾으라고 하세요. 앞으로는 저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끊을게요. 시부모님과 시아주버니가 저에게 요구한 것들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상한 논리들이었습니다. 정말로 본인이 원하는 거라면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야지 왜 저와 남편을 걸고 넘어지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갑자기 왜 저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왔던 것인지 그 이유는 짐작할 수 있었어요. 시아주버니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저희 남편이 잘 나가는 친정까지 둔 저와 결혼해 잘 사는 것을 보니 시부모님은 참기 힘들었던 겁니다. 본인들의 논리라면
집안의 기둥이자 장남인 시아주버니가 저희 남편보다 훨씬 잘 돼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알리게 되었고 남편은 화가 났는지 그날 바로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같이 따라가겠다고 하니 괜히 저까지 험한 꼴 당할 수 있다면서 혼자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저는 남편의 간곡한 만류에 시댁에 같이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시댁에 갔다 온 남편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시부모님 두 분 다 연세도 있으시고 일을 하지 않고 계셔서 자식된 도리로 사실 저희는 시댁에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었는데 남편은 저를 괴롭히면 시댁을 도와주고 있던 생활비를 끊겠다면서 일단 일러두고 왔다고 했습니다. 더는 저를 괴롭히며 성가시게 하지 말라면서요. 하지만 저와 시댁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나니 남편의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시댁이 그동안 특별히 저희를 괴롭히는 것이 없어 가만히 있었던 건데 남편은 이번 기회에 정말로 시댁과 인연을 끊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어이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남편이 시댁에 경고를 하고 온 다음 날 시부모님과 시아주버니가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으니 남편 회사 점심시간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었나 봅니다. 시아주버니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 나온 결과면서 시아주버니 인생을 저희 남편 보고 책임지라면서요. 저에게 말해 결혼할 여자와 저희 아빠 회사 일자리까지 내놓으라고 난동을 부렸었나 봐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남편의 머리채까지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전 그 다음 날 바로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저희 남편이 당한 만큼 저도 갚아줘야 했으니까요. 그동안 시부모님한테 차별받고 커온 것도 억울한데 뻔뻔하게 터무니없는 요구까지 하는 것도 모자라 폭력까지 쓴 시댁 식구 전부를 도무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저희 남편에게 그럴 수 있냐고 따지니 시댁 식구 누구 하나 찍소리를 하지 못했죠. 제가 다른 집에서 시집온 며느리라서인지 결혼 초기부터 이상하게 시댁 식구 모두 저를 어려워했으니까요. 다만 억울하다며 제 앞에서 피해자인 척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엉엉 울기까지 하면서요. 그러게 이 맹주야. 결국 이렇게 무시당할 거면서 네 동생한테 뭐하러 잘해줬어. 결혼하더니 이렇게 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동생놈을. 에이, 저 엄마. 그래도 동생이잖아.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내 동생. 그러니까 당연히 챙겨줘야지. 아이고 이 불쌍한 우리 첫째 아들. 지 동생놈 챙겨주느라 좋은 직장도 못 구해. 결혼도 못해. 에이 불쌍하고 착한 순둥이를 어이할꼬. 챙겨주기는 뭘 챙겨줘요. 비엔나 소시지나 처먹으면서 지금까지 반찬 투정이나 하는 사람이 누군데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재수씨,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비엔나 소시지요? 비엔나 소시지가 뭐 어때서요? 지금 말 다 했습니까? 그래 다 했다 이 자식아. 내가 이 집안의 시집와 지금까지 쭉 지켜봐 왔는데 그 나이 처먹고도 아직도 시어머니한테 반찬 투정을 하질 않나. 여자가 무슨 물건도 아니고 지 엄마한테 부탁해서 아내를 구해오라고 하질 않나. 너 지금 몇 살이냐? 그리고 네가 언제 우리 남편을 위해 희생해. 어렸을 때 우리 남편한테 네 숙제 해달라고 시켜놓고 안 해놓으면 때렸다면서? 시부모님 안 계시면 남편한테 네 주둥이 들어갈 밥까지 차려달라고 하고. 너 그때가 중학생 때라며. 중학생이나 되는 놈이 한참이나 어린 초등학생 동생한테 중학교 숙제를 해달라고 하냐? 어린 동생 밥 차려줄 생각은 못하고 밥을 차려달라고 해? 그래놓고 우리 남편 중학교 올라가서도 괴롭히려다가 싸워서 지니 그때부터 우리 남편 못 괴롭히고 가만히 뒀던 거라며? 네가 우리 남편한테 가르쳐주긴 뭘 가르쳐줘. 네가 우리 남편한테 해준 건 폭력이랑 괴롭히는 것밖에 없었어. 넌 우리 남편 사는데 걸림돌이었다고. 알겠냐? 어머니, 저는 어머니 부탁 못 들어드리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어머니 첫째 아들 떡두꺼비처럼 잘생기고 능력 있고 성격 좋은 게 아니고 그냥
두꺼비처럼 못생겨서 능력도 성격도 형편없거든요. 진실을 좀 제대로 보시라고요. 그러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우리 남편 차별하면서 괴롭힐 때는 언제고 인제 와서 전부 뻔뻔하게.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 퇴근한 남편과 상의 후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아빠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막무가내인 시댁을 보니 혹시 저희 친정에 직접 연락해 저에게 했던 것처럼 저희 아빠에게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 이야기에 아빠는 놀라지도 않고 아주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꼭 예전부터 자주 겪었던 일처럼요. 그러면서 하시는 아빠의 말씀은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정말 사돈댁에서 그렇게 말했던 거니? 아빠. 그래서 혹시 시부모님이 아빠한테 전화해서 이상한 요구하면 들어주지 마시라고 전화한 거야. 절대 우리 시부모님이 요구하는 거 들어주시면 안 돼? 일단 알겠다. 앞으로의 일은 아빠가 책임질 테니 장서방이랑 우리 딸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알겠지? 사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남편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의 남편이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저희 남편이 친정 부모님께 정말 잘했거든요. 처음 인사드리러 갈 때부터 시댁에서는 전혀 받지 못한 관심과 애정에 많이 감동했던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사실 저희 친정 부모님을 자기 친부모님처럼 여기고 있었고 그 사실을 모를 리 없던 저희 부모님도 남편을 친자식처럼 여기고 아끼셨습니다. 제가 좋은 남편을 얻었다며 늘 안심하고 계셨고요. 그런데 시댁이 그런 저와 남편을 건드렸으니 아빠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며칠 후 아빠가 저에게 연락을 해오시더라고요. 시댁에서 더 이상 저와 남편을 괴롭히지 못하게 끝장을 낼 준비를 하셨다면서 저와 남편 보고 시댁에 쳐들어갈 준비를 하라고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말 저와 남편은 아빠와 함께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친정아빠까지 모시고 시댁을 찾아가자 시아주버니 일자리가 준비되어 찾아온 줄 알고 시부모님이며 시아주버니까지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요. 사돈 어서 오세요. 우리 아들 일자리가 준비되어 찾아오신 건가요? 제가 며느리한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첫째 팀장급 이상 아니면 절대 안 되니 그 밑으로 줄 거면 아예 생각도 마셔야 합니다. 잘난 우리 아들 데려가려면 그 정도 각오는 하셔야 하는 거 알죠? 떡두꺼비 같은 우리 첫째가 어딜 가든 빛나고 잘나 보이는 건 역시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이렇게 사돈께서 직접 찾아와서 우리 첫째를 챙기는 걸 보면 말입니다. 당신 말대로 우리 큰아들이 잘났긴 많이 잘났지. 이래봬도 우리 집 기둥인 맏아들 아닌가. 그러니 사돈께서 알아서 우리 아들한테 맞는 일자리로 어련히 잘 준비해 오셨을까 봐. 안 그렇습니까, 사돈? 제가 두 분 말씀대로 사돈 총각한테 맞는 일자리를 준비해 오긴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돈 총각 수준에 아주 딱인 것 같습니다. 어머, 그러세요? 도대체 어떤 자리이길래 그러는 건가요? 정말 궁금하네요. 사돈, 그러지 말고 궁금하니 저희 장남이 어떤 자리를 준비해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팀장 말고 부장직급이라도 주시려고 그러나? 제가 저희 회사에서 사돈 총각한테 줄 수 있는 자리는 이 정도가 최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나름 신경을 많이 썼다는 사실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아빠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부모님과 시아주버니 앞에 서류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봉투 안의 내용을 확인한 시부모님과 시아주버니는 놀라며 뒤집어지더라고요. 사돈, 도대체 이건 뭡니까? 뭐긴요. 사돈총각 근로계약서죠. 사돈총각이 그동안 건물 보안요원으로 20년 근무한 경력밖에 없는데 이미 그 자리는 전부 차 있고 그러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저희 회사 미원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제가 따로 알아보니
사돈 총각 전에 회사에서도 직원들이랑 자꾸 부딪히고 보안 요원 일도 제대로 못해 잘린 거라면서요. 그런 사람을 아무 관련도 없는 우리 회사의 팀장으로 뽑았다가는 저희 직원들 전부 사표 쓰고 나갈 겁니다. 제 회사 망하면 사돈 두 분이 책임져 주실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우리 장남 보고 겨우 청소부 일이나 하라는 겁니까? 저는 절대 그런 자리 우리 아들한테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자리로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오세요. 미워한 일이 어떻다고 그러십니까? 세상에 어떤 직업이든 성실히 땀 흘려 일하는 직업은 전부 귀한 직업이라는 거 모릅니까? 그리고 이것들이 정말 해도 너무하는군. 우리 장서방 얼굴 봐서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당신들 이번엔 진짜 나한테 제대로 혼 좀 나봐. 사돈, 지금 우리 보고 이것들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 어디서 막말이냐고? 당신들 모두 이거나 보고 말해. 저희 아빠는 시부모님한테 가지고 왔던 서류 봉투 하나를 더 내밀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가 내민 서류 봉투 하나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죠. 저희 아빠가 시부모님한테 보여줬던 것은 시부모님이 그동안 저희 아빠에게 돈을 빌리고 써갔던 차용증들이었으니까요. 내가 우리 딸이랑 장서방 걱정할까봐 그동안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당신들 우리 딸이랑 장서방 몰래 나한테 돈 빌려갔었지? 그것도 여러 번. 그런데 지금까지 나한테 손 벌리면서 돈 빌려간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 딸까지 괴롭히면서 당신 못난 첫째놈 일자리랑 결혼할 여자까지 구해달라고 괴롭히고 협박을 해? 당신들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짐승들도 은혜 입은 사람한테 당신들처럼 그러지는 않는다고.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 니들 나한테 빌려갔던 돈들 이자까지 제대로 계산해서 갚아. 그리고 앞으로는 서로 얼굴 보지 말고 남남으로 살자고. 사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러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보고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갚으라고 그러세요? 예, 사돈. 저희가 기분 나쁘게 했다면 이렇게 빌 테니 용서하시고 제발 마음 푸십시오. 다시는 며느리도 우리 둘째 아들놈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웃기지 마! 그러놓고 다시 우리 딸이랑 장서방 나 모르게 괴롭히려고? 너희 같은 인간들은 고생을 해봐야 정신을 차려. 알고 보니 아빠는 지금껏 시댁에서 손을 벌릴 때마다 저희 모르게 도와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아빠와 함께 시댁으로 찾아간 날 저와 남편이 알게 된 것이고요. 시댁은 지금까지 아빠에게 돈을 뜯어냈으면서 뻔뻔하게 저희에게 매달 생활비까지 받아서 쓰고 있었던 거예요. 시아주버니와 차별하느라 제대로 된 사랑 한 번 준 적 없는 저희 남편에게요. 그런데도 저에게 양심도 없이 시아주버니의 일자리와 결혼할 여자까지 부탁하며 터무니없는 요구까지 했던 거고요. 저는 순간 배신감과 분노에 몸이 떨리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부모님이 그 정도로 최악일 줄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시부모님에게 실망하며 더 큰 분노를 느낀 건 바로 저희 남편 같았어요. 세상 무서운 표정으로 남편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눈치도 없는지 저희 아빠가 받아주지 않자 이번에는 저희 남편에게 매달려 애원하더라고요. 둘째야, 네가 네 장인 좀 설득해줘라. 설마 그래도 우리가 네 부모인데 모르는 척하는 건 아니겠지?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잖니. 응? 그래, 이렇게 있다가는 네 엄마랑 나 그리고 네 형까지 전부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우리 좀 도와줘.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질린 것인지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시댁에 찾아오기 전에 준비한 말이 있었거든요. 아빠, 엄마, 미안하지만 나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이제 그 정도 나이 들었으면 엄마 아빠도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철도 좀 들어. 곧 내일이면 50인 형이 아직 엄마 아빠가 달래서 깨워야 일어나고 심지어 자기가 먹는 밥숟가락 하나 제대로 놓을 줄 모르는데 엄마 아빠가 보기엔 그게 정말 정상처럼 보여? 그동안 오냐오냐 키워서 엄마 아빠가 형 인생 망쳐놓은 거라고. 나중에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저런 철없는 형을 누가 책임지는데 어린애도 아니고 자기 앞가림 하나 못하는 다 큰 인간을 누가 돌보냐고. 그거야 당연히 동생인데 네가 네 형을 잘 챙겨야지. 그게 당연한 거야. 그래, 네 엄마 말이 맞아. 동생인 네가 형님을 잘 받들어야 한다. 아니, 난 절대 그렇게 살 생각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형 저렇게 키워놨으니 앞으로도 쭉 엄마랑 아빠가 책임지면서 살아.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형이 알아서 본인 인생 책임지며 살게 하고. 본인 인생은 본인이 책임지는 거지 누가 책임져주며 사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엄마 아빠 확실히 알아도 다시 한번 우리 집사람 괴롭히고 장인어른 댁 피해주면 난 엄마랑 아빠 절대 용서 못해. 그리고 우리 당분간 영 끊고 살자. 우리가 줬던 생활비도 전부 끊을 테니까 알아서 벌어 살고. 어차피 어릴 때부터 혼자 커서 나 엄마 아빠 안 보고 살아도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거든. 중간중간 엄마랑 아빠가 우리 집사람 힘들게 할 때 얼굴 안 보려 했던 거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부모님인데 그러지 말라고 해서 참아줬던 거야. 하지만 이제는 절대 안 돼. 아니 못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집사람 건드리는 인간, 그게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되었든 내 자식이 되었든 나는 절대 용서 못하니까. 이제는 정말 당신들하고 진짜 끝장이야. 남편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시부모님은 남편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눈물까지 펑펑 쏟으면서요. 아들아, 지금 한 말 그냥 해본 거지? 네가 어떻게 그래? 너도 내 자식이잖아. 자식 좋아하시네. 지금까지 남의 자식처럼 대했던 게 누군데 아쉬워지니까 자식이래? 남도 엄마 아빠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무관심하지는 못할 거다. 막말로 시험 봐서 100점 받아온 나한테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대하고 형은 50점만 받아와도 잘했다고 칭찬하고 누가 봐도 이건 차별이었어. 어린 자식한테 차별하고 무관심한 것도 학대라고. 그런데도 그것도 모자라 그동안 우리 몰래 장인어른한테 돈까지 뜯어내? 나한테 그렇게 해놓고 두 사람이 무슨 염치로 형 일자리랑 결혼할 여자 구하게 나보고 우리 집사람 설득해달라고 해서 내가 싫다고 하니까 당신들을 나한테 어떻게 했어? 형 안 도와준다고 회사까지 찾아와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창피 주면서 폭력이나 휘두르고 이 거지 같은 것들. 둘째야, 우리가 잘못했다. 미안해. 그러니까 그런 잔인한 말은 하지 마라. 우리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우리가 불쌍하지도 않니? 그래, 우리가 둘째 너를 얼마나 아끼는데 그런 말을 하니? 세상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다고. 제발 우리를 용서해다오.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여기 있지. 바로 나. 당신들이 보여줬잖아. 그리고 잔인한 건 당신들이겠지. 당신들이 나한테 했던 게 사랑이라면 난 그런 사랑 필요 없어. 당신들 지금껏 나 과시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잖아. 불쌍하면 부모 형제 잘못 만난 내가 불쌍한 거겠지. 그리고 그거 알아?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해주는 게 누군지 당신들도 아닌 바로 우리 집사람이야. 당신들한테 못 받은 사랑 내가 결혼해서 우리 집사람한테 받고 살았어. 그래서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거 알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두고 봐.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내 여자 건드렸다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다시는 우리 집사람 괴롭히지 말라고. 그 뒤로 저와 남편, 아빠는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시아주버니와 시부모님이 싸우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엄마, 그러면 내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 결혼은! 이게 다 아빠랑 엄마 때문이야. 엄마랑 아빠가 괜히 사돈 어르신 기분 상하게 해서 생긴 일이라고! 내 인생 책임져. 내 인생 책임지라고! 닥치지 못하겠어? 이게 왜 내 탓이야? 네가 알아서 직장도 취직하고 여자도 만나 결혼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너야말로 어떻게 할 거냐. 너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하게 생겼어. 으, 이건 자식이 아니라 원수라고, 원수. 아이고, 아이고, 자식 새끼 하나 잘못 키웠다가 내 인생 족지게 생겼네. 내 인생 쫑났다고. 그 후 저희 친정아빠는 시부모님에게 연락해 다시 한번 저희를 괴롭혔다간 법정에서 보게 될 거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래서인지 그 후 시댁은 저희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와 괴롭히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가끔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전화해 도와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남편이 단호하게 끊었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이며 시아주버니며 철든 거든 연락하라면서 남편도 시부모님과 시아주버니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얼굴 볼 생각이 없다며 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부모님의 큰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댁이 저를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게 제가 며느리라 그런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저희 아빠가 시댁에서 저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시댁을 도와주며 저 모르게 막아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혹 그 일로 남편이 미안해할까봐 말씀도 하지 않으신 채요. 그 생각을 하니 죄송스러워지면서 부모님께 더욱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 후 시부모님은 저희 아빠에게 빌렸던 돈을 갚기 위해 살던 집까지 팔고 시아주버니와 함께 반지하 집을 구해 들어갔다고 합니다. 시댁 생계 때문인 것도 있지만 그걸로도 아빠에게 빌린 돈을 전부 갚지 못해 시부모님도 일을 시작했고요. 빌딩 미화원으로 들어가 두 분 다 일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시아주버니도 여러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써주는 곳이 없는지 어렵게 일을 구해 아파트 경비원으로 들어갔다고 하고요. 시부모님은 시아주버니한테 받지 않던 생활비도 이제는 내놓으라며 받고 산다고 해요. 시아주버니만 챙기며 남편을 차별하고 심지어 저와 저희 아빠까지 괴롭히며 살다가 결국 벌을 받게 된 것이죠. 부디 지금이라도 열심히 고생하며 살면서 본인들이 잘못한 일들을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소식은 남편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자 이제야 시부모님은 얼굴을 볼 수 없게 된 남편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와 남편에게 저질렀던 일들을 반성하면서요. 있을 때 진작 잘해주지. 이제와 그리워해봤자 무슨 소용인가 싶어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나 봅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얼마 전 아빠 생신을 맞아 친정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빠 생신이라 간 여행인데 남편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남편은 예전에는 부모님과 여행을 가도 그곳에서도 형만 챙기는 부모님 때문에 더욱 쓸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든지 같이 하는 가족들을 보며 더는 쓸쓸하지 않다고 해요. 그러면서 시댁과 연락을 안 하고 사는 지금이 제일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하는 말이 이제는 저와 아이들만 신경 쓰면서 행복하게 살자고 해요. 물론 저희 친정 부모님께 효도하며 사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동안 얼마나 시댁 때문에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할까 그 생각에 남편이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시부모님과 시아주버니한테 받은 상처들 전부 제가 잘 치유해 주려고 합니다. 사랑으로 못 이루어낼 것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소중한 가족이 곁에 있을 때 감사함을 잊지 마시고 진심으로 잘 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일 없도록요. 저희 가족도 앞으로 더욱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행복하세요.